선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탄젠트 모서리 남겨두신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이거 웍스에서 접선 숨기기 할 때 여기 안 됐던 거죠. 접선 숨기기 할 때 여기 안 돼가지고 여기 자꾸 표시가 되는 거죠. 아이고 미리 열어놓을 걸. 자 여기에서 얘를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를 갖다 우리가 접선 숨기기 반드시 선택하는 거였죠. 근데 접선 표시로 요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실선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캐드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실 때 언제나 이 세 번째 단계로 접선 숨기기를 꼭 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얘는 온단면으로 우리가 표시한 거죠. 원단면으로 표시한 거죠. 원단면으로 표시했는데 물체 기본 중심선을 가지고서 온단면을 사용한 경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절단면이 여기 배치됐다고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얘를 남겨두면은 우리가 치수를 기입할 때 안 그래도 요런 데다 막 치수를 기입해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하고 많이 걸리적거리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제도의 원칙들 중에 물체의 기본 중심선을 절단면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주석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 이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웍스에서 얘를 부품도를 배치할 때 원래 요것이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얘가 뷰회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맞췄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맞췄었단 말이죠. 요렇게 있었던 애를 이 절단선이 여기 배치되게 하려고 뷰회전을 이용해서 이거 40도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렇게 온단면으로 표시되게 하려고 일부러 돌립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요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요게 나왔어요. 물론 얘를 웍스에서 한쪽 단면도 4분의 1 잘라가지고 한쪽 단면도로 했다면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널링 표시를 해야 되죠. 그거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널링 표시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짱구를 굴려서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거 이렇게 돌려놨다면 우리가 이거 중심선 정리하는 것을 할 때는 로테이트 해가지고 일단 구멍 형상이나 원통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중심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직각 방향으로 두 개가 중심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슬로톰의 센터 자리가 여기쯤에 있었던 거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웍스에서 스케치할 때 요거 때문에 골치 아파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케치 해가지고 이거 돌출컷으로 6mm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 거 할 때 구속 조건 막 여기다 잡고 막 그랬죠. 이 호의 센터를. 그러면서 이거 규격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에서부터 이렇게 50도 기울였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50도 기울입니다. 요 센터선이. 이 50도 기울입니다. 여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D2가 20일 때, 30일 때 요쪽으로 쭉 가보면 이 알파 각도에 대한 말이 있었어요. 알파 각도에 대한 값이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50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웍스에서 스케치할 때도 요거 호 그리고 할 때 호의 센터를 여기 중심선 그리고 이 중심선으로부터 50도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서 그렸던 거예요. 우리가 투상할 때도 요 규격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거 일부러 해놨던 겁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로테이트 카피 돌리는데, 쌤, 그 상대극좌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대극좌표로 해도 되지만, 그냥 요거 중심선 하나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50도 이렇게 돌려놓고요. 그리고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를 날려놓고요. 자, 요렇게 해놓고, dim 앵글 해서, 얘와 얘를 잡아가지고 50도. 요게 규격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치수를 넣을 때, 그 뭡니까? 저는 이거 요렇게 일부러 놔뒀기 때문에 여기 끝점 잡고 여기 끝점 잡아서 C1이라는 규격에서 이야기하는 C1이라는 우회전 노치형에서 C1의 값은 D2의 값이 20일 때 여기가 11.5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웍스에서 스케치할 때 여기 호가 사실 하나였지만 캐드로 넘어오면서 이게 끊어졌긴 한데 중심점이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요 끝점을 잡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센터에서부터 끝점을 잡아가지고 11.5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맞추느라고 회전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회전해서 갈 경우에는 만일에 여러분이 아마 요런 식으로 맞추느라고 돌려놓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 상황으로 표시를 해 놓고 말씀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맞춰 놓고 요런 식이었나? 요거 가지고 그냥 흉내내서 제가 표시를 하자면 여기서 치수를 넣을 때 dim ALI 온라인 치수죠. 온라인 치수 할 때 센터 포인트에서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잡아서 가도 되는 거였죠.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요렇게 맞추는 것도 되고요. 요렇게 편하게 하려고 요렇게 맞춰 놓은 거였고요. 저는 자, 그랬을 때 저도 이거 dim L 요렇게 가도 요거는 문제 없죠. dim L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 딱 나오죠. 그러면서 중심선이 제 거는 좀 기니까 요렇게 좀 줄여 놓고요. 자, 선정리와 그 치수 기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인데 삽입부시를 이제 치수를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만 치수 넣어 놓고 다른 치수들은 제가 좀 카피해서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설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가 참 이거 다르죠. 요렇게 돼 있었죠. 자, 규격집에서 우리가 웍스를 처음 가지고서 이거 작업을 할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봤나요? 노치형인지 둥근형인지 이거부터를 삽입부시 항목에서 확인했었죠. 둥근형은 해당 안 되죠. 노치 홈이 있는 얘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였죠. 거기에다가 회전하는 방향을 확인을 해서 우회전 노치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었죠. 그런 면에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D2를 먼저 기준으로 잡았어요. 앞서 44항에 삽입부시와 멈춤 나사의 중심거리 관계 44항 그거에서 먼저 D2 값을 우선 기준으로 잡았었죠. D2 값을 기준 잡아서 봤을 때 우리가 D2를 기입할 때는 이거 30파이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30에다가 프린트해 보니까 쌤 저거 뭐 저렇게 써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D2에 대해서 기준 치수가 30일 경우 허용차는 얘네들이 전체 다 적용되는 것으로 H132 있나요? 요 그대로 쓴 거예요. 자, D2는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D값이 부시에서 이 원통부의 외경
여기를 호칭 지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D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요거 D를 갖다가 규격에서 또 찾아보니까 D2가 31 때 D가 18이죠. 18이면서 여기 허용차 얼마 넣게 되어 있습니까? M6이죠. 그래서 우리는 18파이에다가 M6이 들어간 거예요. 둘이 매치되는 거 확인되셨죠? 그 다음에 요 우회전 노치형에서 안지름을 나타내는 구멍에 지름을 나타내는 거가 D1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죠? 그러면 역시 규격표에서도 D1을 나타내는 거 요거 와서 봤더니 어라? 30, D2가 30일 때 10초가 12 이하 요거였지만 우리가 왜 12로 결정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드릴이 최대한 여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빙고. 자, 과제도면에서 이 가공하려고 하는 제품에 요 11파이짜리 구멍을 뚫어야 되는 현상이죠. 이 지그를 설계한 목적이 뭡니까? 가공 제품 요거에다가 11파이짜리 구멍을 뚫기 위해서 편하게 하려고 이 지그를 설계한 거죠. 그럴 때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드릴이 11파이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구멍이 11파이로 돼 있으면 드릴이 꽉 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잘 안 하죠. 잠시. 여기에 여러분 선배기수가 요거 만들었던 여기에 잘 들어가야 되는데 11파이짜리 드릴이 11파이 구멍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G6으로 11G6으로 돼 있다고 해도 드릴이 들어가면서 이 부시를 다 깎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격을 보니까 마침 D2가 30일 때 10초가 12 이하인 거를 써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범위로 표시해 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로 하는 게 맞겠다. 요렇게 12G6으로 갔어요. 쌤, G6은 여기 없는데요? 허용차 여기 없는데요? 잘 보세요. 이 표의 밑에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D1이죠. D1을 허용차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릴용 구멍 지름의 D1 허용차는 KSB 0401에 규정하는 G6으로 이걸 리머라는 공구 거칠기 Y 정도로 가야 되는 리머 구멍으로 가야 된다면 F7 이 주석이 이렇게 딱 있죠. 요 주석을 보고서 12에 G6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부시에서 이번에 또 봐야 될 거는 이거 30도라는 게 있죠. 30도. 그리고 L2라고 요 간격 치수 있죠. 자, 이거 1.5는 L2 값이었어요. 그리고 30도는 아예 법내 그림에서 아예 30도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요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삽입 부시를 솔리드웍스에서 투상할 때 30도로 맞추면서 1.5도 이거 L2에 맞춰서 간 겁니다. 자, L2만 마저 표에서 볼까요?
D2가 3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왔더니 L2가 어머 여기 비어있네? 아니죠. 요 밑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1.5가 있었죠. 요거는 뭐 허용차 표시하는 것도 따로 없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L2 그 1.5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L2 이야기한 김에 이 L이라는 구간 플랜지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측면 끝에 측면까지 여기를 L이라고 이야기하죠. 요거 웍스에서 우리가 설계할 때도 이 L 값을 보고 갔어요. L 값을 보고 갔는데 자, 여러분에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실측해 보시라고 이야기했던, 이 위에까지 실측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뭐 38이 나왔던가 그랬죠? 38이 나왔고, 요게 10mm 빼면은 28이 된다. 그랬을 때 이 L 값이, D2가 30일 때, L이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있는데, 우리는 28로 적용하면은 딱 맞춤이겠구나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삽입부시 웍스에서 투상할 때도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서 L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는 허용차가 표시가 없네요. 그죠? 네. 그 다음으로 L1이 표시가 돼 있는데 L1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L1이었어요. 그죠? L1은 D2가 30일 때 이게 10이네요. 그죠? 보이시죠? 네, L1이 또 어딘지 궁금하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플랜지에 나비를 갖다가 L1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L1에 대한 값도 이렇게 10으로 넣은 거죠. 그러면 4에다가 위치수 형차 마이너스 0.1 아래치수 형차 마이너스 0.2 요렇게 들어간 거는 규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노치의 슬롯 홈 요거 3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죠. 요거 우리가 웍스에서 투상을 할 때도 L3을 잡기 위해서 4mm로 하지 않고 6mm로 컷하기는 했지만 L3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보면은 L3이 요게 4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허용차가 명시가 돼 있네요. 이 허용차를 명시해서 여기다가 기준치수는 4라고 쓰고 위치수 형차 마이너스 0.1 아래치수 형차 마이너스 0.2가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웍스에서 할 때 이 뭡니까? 삽입부시 할 때 어디 갔노? 숨기게 해놨구나. 자, 요거를 이 슬롯홈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 스케치 해 가지고 파고 들어갈 때 우리 스케치면은 여기였기 때문에 얘를 돌출컷으로 6mm 파고 들어갔지만 10mm에서 남은 거는 이게 4로 이렇게 남는 거였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R2 요거 마저 이야기해 드리자면 여기 우회전 노치형에서 내경에 위에 필렛 자리가 표시가 돼 있고 여기가 대문자 R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 또 봅시다. 이거는 좀 멀리 이렇게 가까이 좀 있구나. 오케이. D2가 30일 때 R이 대문자 R이 2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거 맞춰서 여기에도 우리가 투상할 때 R2로 필렛을 2로 요거 적용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C1에 대한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아직 이 값은 아직 안 넣었어요.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이거 R 8.5가 있었을 텐데 요거는 규격에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부터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소문자 R 요렇게 써놨죠. 요거 확대했는데 보이시나요? 요 소문자 R이죠. 자, 그러면 요게 D2가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D2가 31대 이렇게 와서 보면 R 값이 요 소문자 R 요렇게 표시된 게 8.5라고 규격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8.5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dimR 해가지고 넣을 때 반지름 8.5 요렇게 들어가게 여러분 프린트에도 돼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맞춰서 저도 또 써보도록 하자면 dim_r 해가지고 자, 여기에다 딱 찍어놓고 여기에다 딱 찍어놓고 요렇게 좀 나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셨나요? 요 8.5가 요렇게 나왔던 거?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나 뭐 이런 거 정리한 거 다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나요? 혹시 내가 이야기한 거 좀 빼먹은 거? 근데 그게 비트가 30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30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면 절단선 이거 위치 때문에 그 절단선이 여기서 이렇게 잘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선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치수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실 때 요거 지우고 29점 얼마 이렇게 뭐 나오거나 그렇게 될 때 그거 타이핑해서 고치시면 돼요. 또 저 바깥쪽으로 되는 거? 네? R2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요 플랜지 영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인 셈이에요. 그게 D2도 음. 그 D2 아니에요? 이 D2. 예. R2. R2. 요거는 여기 필렛 영상 있죠, 요거. 근데 그거는 막 4개 이렇게 안 했어요? 4개 쓰는 게 아니죠. 한 번에 뺑 돌아가는 거죠. 즉 뭐냐면 다시 웍스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번 딱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그냥 무료로. 근데 안쪽 바깥쪽 이렇게 이쪽으로 잘렸거든요. 필렛 안쪽 바깥쪽 들어가는데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저기 네. 해칭선에 걸려가지고. 요게 해칭선에 화살촉이 일단 해칭선에 걸려있죠. 이게 잘못되긴 했고 갖다 놓느라고 제가 요렇게 해가지고 그 DMR 해가지고 요렇게 치수를 찍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아마 여기 못따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은영 씨는. 그건 안 써요? 그거는 안 써요. 왜냐면은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1 곱하기 45도 요거 주소로 요거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안에 필렛은 TS 그림 나왔는데 해야 되나요? 요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철 씨는? 아니, 응. 아까 테니스 규격에는 저희 그것도 나머지 다 당연히 해야죠. 네? 나머지 다 페이스 써놓은 거니까. 그렇죠. 맞아. 그 밑에는 안 해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그 웍스로 요거 투상할 때도 이거 규격이 없어서 우리가 실측하면서 이거 뚫었던 자리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규격집에 이게 너무 심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규격에 나와 있는 것만 나는 표현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원래 이런 거는 그 뭡니까? 이렇게 가공될 수가 있어요. 요 자리가. 이렇게 가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품이 조립이 될 때 이렇게 뜨게 틈새가 생겨버려요.
이게 딱 맞춰지게 더 깎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면이 딱딱 맞아버리게 됩니다. 내치가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할 때 이렇게 축에 단이 져 있을 때 홈을 내는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규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람해서 보는, 시험장에서 열람해보는 KS 기계의 제도 규격, 이 PDF 파일에는 그 규칙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외워서 하느냐? 아,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실측해서 나오는 크기로만 해놓고 우리가 할 것까지는 다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런 영상은 상세도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규격에 우리가 열람해서 볼 수가 없는 데이터들인데 상세도로 해서 한다는 거는 내가 뻥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만 해놓고 마무리하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칼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아,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치수들은 넣으면서 끼워 맞춤이나 치수 허용차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해결해 버리면서 기입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기입하실 때 이거 좀 고치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자, 원점의 위치가 이렇게 놓이게 많이 찍으세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이 겹쳐버리죠. 제가 보이는 대로 이거 다 고쳐드리죠. 여러분이 질문하셔서 제가 자리로 가서 보다가도 이렇게 겹쳐있다 그러면 원점이고 고쳐야 된다고 옮겨드리고 막 그러죠. 제가 좀 유독 병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춰야 되는 규칙이에요. 맞춰야 되는 규칙들이에요. 이런 거 검도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일 것 같죠? 은근히 보여요.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볼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해가지고 딱 봅니다. 자, 얘에서 우리가 규격을 적용할 때 거칠기까지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거칠기를 이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안에는 드릴이라는 공구가 빈번하게 들락날락 하는 자리죠. 그래서 12G6 요쪽에는 거칠기가 뭐가 적당할까? 이제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Y입니다. 그래요. Y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Y로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에다가 M6이라고, 이 축이 M6으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축의 끼워 맞춤이 M6으로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끼워 맞춤 조합에서 뭡니까? 헐거원이에요? 억지예요? 중간이죠. 일부러 중간을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어느 거부터 헐거원이 되는 거예요? H부터 알파벳 A 쪽으로 갈수록 헐거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를 기준으로 해서 Z 쪽으로 갈수록 억지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JS, M, N 뭐 그런 거에서 M인 셈이기 때문에 얘가 중간 끼워 맞춤이 되는 거죠. 자, 거칠기를 이야기할 때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운동이 있는 자리에다가 거칠기 Y를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례로 이야기할 때 핀을 끼워 맞추는 자리나 또는 억지, 중간 끼워 맞춤의 경우에도 거칠기 Y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사례 이야기한 적 있죠? 요거 중간 끼워 맞춤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칠기 Y인 거예요. 그래서 거칠기 Y가 바깥에도 이렇게 외경에도 거칠기 Y 들어갔고, 12G6 여기에도 거칠기 Y 들어갔고, 프린트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쌤, 그러면은 나머지는 거칠기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뭘까요? X로 보는 겁니다.
쌤, 왜 이런 것들은 X로 보는 거예요? 원통 형상이죠, 얘네는. 그죠? 원통 형상이기 때문에 원통 형상을 가공할 때는 원통으로 생긴 형상 이런 거를 가공한다고 치면은 먼저 걷어내고 이런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고 형상을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거칠기 X로 작업하는 거예요. 가공할 때 예전역에 이런 면이나 이런 면, 이거는 한번 해도 됐는데. 자, 요 면이나 못다기 자리나 이런 데들은 원통 형상을 가공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웬만한 것들은 다 중다듬질, 즉 거칠기 X를 적용한다. 이게 가공할 때 편의예요. 편의성이 있어요. 중다듬질로 하는 게 편의성이에요. 특별한 부분만 거칠기 Y로 나머지 더 다듬어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칠기 W 적용하고 X 적용하고 Y 적용하고 하면은 작업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 형상은 웬만한 부분은 절삭 가공하고 난 후에 중다듬질로 해놓고 특별한 부분만 거칠기 Y로 한 번 더 CRC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축 형상, 원통 형상 나왔다 그러면 거칠기 해석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기까지 질문? 네, 30도도 규격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와 있죠. 그죠. 그리는 법. 아, 치수 기입하는 거. 자, 보여드리자면 뭐 여기 밑에 표현하면 더 보기가 편하실 테니까 자, 봅니다. 딤 앵글이죠, 이거는. 각도 치수니까. 딤 앵글이죠. 자, 앵그리버드. 자, 먼저 요렇게 기울인 선분을 1번으로 선택하고 요 선분을 2번으로 선택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요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치수가 기입될 위치 이 형상을 또 다른 거를 카피해놨나? 자, 일단 이거 자, 얘는 30 해놓고 퍼센트 아우 얼굴 뜨거워 30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치수선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이 치수 문자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치수 숫자에 포인트 있죠? 요거 클릭해놓고 이렇게 치수선의 가운데다 딱 중간점으로 맞춰놔도 돼요. 이해하기 더 편하게 이렇게 살짝 빼놓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부품 번호하고 요거 정리해 볼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통 형상의 부품들을 가공할 때는 대부분의 면은 뭐로 가공한다고 말씀드렸죠? X. 그러면 얘만 지우고 앞서 사용하던 거를 무브 해가지고 요 기준점에다 딱 갖다 놓고 괄호 요거만 편집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품번만 살짝 바꿔치기 하면 되죠. 새로 만드는 거 정말 싫어하죠. 이게 시간 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 줄이는 것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목이 좀 타네요. 목이 좀 아파요. 자, 이럴 땐 껌을 좀 씹어줘야지 좀 침이 좀 생기고. 자, 껌 좀 씹었네 라고 욕하지 마세요. 제가 목이 아플 땐 어쩔 수 없이 좀 껌을 좀 씹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우리는 기하공차를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삽입 부시는 너무 좋아.
제가 그 부품도 그리는 거 실기에서 나오는 부품도들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부품이에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거는 V벨트 풀리는 거칠기부터 해서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기아공차도 V벨트 풀리도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얘도 허용차로 거칠기를 해석할 수가 있고, 기아공차도 예시로 아주 그냥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데이터 위치도 이렇게 D1에다 잡으라. 아, 요 그림을 너무 작게 놔뒀군요. D1의 내경을 나타내는 요 보조선에다가 아예 찍어놔라고 이거 데이터 표시도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흔들림 공차를, 동축도 공차를 적용하라고 법내에 너무 명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요 동글뱅이 두 개 여기 뭐예요? 동축도 또는 동심도 공차라고 하죠. 쌤. 태준 씨 왜? 스트레칭? 그래요. 그러면 쌤, 파이 해놓고 이거는 공차역이 원통으로 생긴다라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V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V라고 나는 공차값을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얘도 주소를 봅니다. 자, 당구장 표시 있죠? 보이시나요? 동심도 V는 41항에 있는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항목 참조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러면 41항으로 가볼게요. 아, 이거 찾기만 잘하면은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자, 41항 지그용 부시 및 그 부속 부품 고정 부시라고 해놓은 이 항목이 41항이죠. 보이죠? 여기 하단에 보니까 동심도라는 이 표가 따로 딱 나와 있어요. 와, 그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뭡니까? 삽입부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D1이 우리 거는 지금 D1은 몇 파이로 우리가 갔어요? 안찌름. 삽입부시의 안찌름. 12파이 아니었나요? 안찌름이요? 그렇죠. 안찌름이 12파이였죠. 아까 그 드릴 들어가는 구멍 이야기했던 거, 그죠? 그게 D1이었죠. 그게 12파이였단 말이에요. 18 초과에, 18 이하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줄을 이렇게 따다다다닥 오다가 삽입부시 0.012. 야, 동심도 공차값을 여기에 딱 이렇게 명시를 해줬네. 쉽죠? 쪽으로 안 치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규격으로 약속을 한 거라서 왜 그러냐고 따질 수가 제가 없어요. 동윤 씨? 오케이? 뭐냐면 여기에 안찌름, 삽입부시 안찌름을 D1으로 우리가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어차피 기왕 그 안찌름으로 이용해서 할 거면은 안찌름 취득 쪽에다가 공차를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자, 안찌름에다가는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데이텀이 붙어 있죠. 네. 데이텀은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에다 공차 넣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기준이 서 있어요. 운동장에 기준, 학생 한 명이 기준하고 섰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쓰죠. 그때 기준이 바뀌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데이텀으로 잡아놓은, 기준으로 잡아놓은 여기에다가 기하공차 값을 적용하지가 않고 이거에다가 왜 바깥에다 했냐면 이런 원통 영상을 깎을 때 요 구멍이 사실은 드릴이 들어가는 구멍이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바깥 거 외경을 가공을 할 때
이게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죠. 안쪽 구멍은 이렇게 되는데 바깥쪽의 거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가공이 될 수도 있겠죠. 틀어지게, 중심이 다르게. 그러면 이 중심 위치가 안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구멍은 이렇게 뚫어놨지만 얘 때문에 바깥에 그려놓은 파란색 선 때문에 중심 위치가 요렇게 요 차이만큼 이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적당한 기하 공차가 축선을 서로 맞추는 동심도 공차예요. 동심도 공차를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구멍의 중심하고 바깥쪽에 있는 외경의 중심하고 일치시키게 가공을 하자. 이게 오차가 없게 하자. 이런 것이 기하 공차라는 거죠. 가공을 할 때 원통 형상을 잘 깎을 수 있겠어요? 기계로 암만 깎는다고 해도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멍에 대해서 깎을 때도 오차가 생기고 바깥에 대해서도 오차가 생기는데 둘 중 하나를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기준을 얘로 잡아놓고 얘를 처음에 공들여서 깎아놓고 바깥 외경 가공할 때 동축도 공차를 맞추면 내가 원하는 오차 범위 내에 뚫려있는 요 형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기하 공차를 적용 안 하고 바깥 지름에다가 기하 공차를 적용한 경우예요. 왠지 뭐 표정이 조금 만족스럽지 이해가 안 간 건 아니에요. 안 간 건 아니고 약 한 80% 정도? 80% 정도? 왜 저렇게 났을까? 약간 자, 그러면은 실기신무 이론서에서 요 페이지 큰 책으로는 요거고 작은 책으로는 요거고 또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16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도 공차 중 동축도 공차는 축선이 서로 일치하게 가공하려고 하는 거에서 기인합니다. 즉 요렇게 원통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렇게 원통 형상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때도 있겠고 또는 외경이 이렇게 있으면서 내경이 있으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먼저 설명을 보시면 두 개의 원통이 동일한 축직선, 축심을 가지거나 직선상에 있으면 동축이라 할 수 있다. 같을 동자를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의 원통 중심하고 여기의 원통 중심하고 다르면 동심한 상황이 아니죠. 요렇게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요게. 이거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선반이나 그런 것으로 요거 요렇게 바이트를 대가지고 이 외경을 깎아내거나 그럴 때 여기의 중심이 다르게 얘의 중심하고 다르게 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도 외경을 깎을 때 요 중심하고 요거는 같이 있으니까 좀 그리기는 애매한데 요거 내경을 갖다가 요렇게 깎아낼 때 하고 기계로 가공을 하지만 축선이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하고 얘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나요? V자형으로 생긴 블록에다가 V자형으로 단면이 보여지는 이 블록에다가 원통형의 물체를 이렇게 얹어 넣죠. 단이 다른 원통형의 물체를 이렇게 얹어 넣죠. 그랬을 때 얘가 측정하면서 어떻게 인디케이터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인디케이터가 이동하는 거죠. 인디케이터가 여기에 선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했을 때 요 원통은 한번 이렇게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요거의 축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않겠어요? 책의 그림이 이해되셨나요? 측정하는 방법이 이해되셨나요? 그거를 말로 써놓으니까 두 개의 원통이 동일한 축심을 가지거나 직선상에 있으면 동축이라 할 수 있다. 데이텀 축직선과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할 축직선이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 크기를 규제하는 공차이다. 동축도 공차는 부품의 중심 축직선을 규제하므로 공차역이 가상의 원통으로 생긴다. 이렇게 가상의 원통 안에서 범위값들이 오차값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공차값 앞에 파이 붙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내용이 잘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은 좀 전에 삽입부시를 경우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삽입부시에서 요 플랜지 쪽은 끼워 맞춤이 없는 자리였죠. 제가 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D로 표시된 자리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요 안에 구멍을 내가 이렇게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터지겠죠. 축이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오차가 이미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맞으면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잘 가공했어요. 그래 놓고 D1 가공할 때 이렇게 쫙 가공이 잘 돼 있으면 둘 다 축선이 일치하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안쪽에 구멍 이거를 데이텀으로 잡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기하공차를 준 것 뿐이고요. 뒤에다가 기하공차를 준 것 뿐이고요. 가공으로 요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공으로. 왠지 쌤 여기까지만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여기에다 마저 값을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마저 값을 넣어 보도록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목이 아파요. 자, 일단은 어디 갔노? 요거까지 하다가 왔었죠? 데이텀 2로 왔었고. 그러면 우리가 삽입부시에 요 D1에다가 데이텀을 잡을 때 얘는 알파벳 문자 A, B, C, D, E, F F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값은 요렇게 찍어가지고 요렇게 찍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동축도 가고 파이 들어가고 0.012 해가지고 데이텀 F 요렇게 해서 이 부품도를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 해 주시고요. 3D 프린터는 내일 합시다. 10분 쉬었다가 주소 작성도 한번 해보고 그럽시다. 주소 작성 한번 해보고 프린트도 교무실에서 한번 출력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전원 출력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출력할 사람 우선 용사. 배치를 해놔야 되죠. 그것까지 포함하고 난 다음에 주소 작성하는 거 하고 출력하는 거 할 때 윤선 씨하고 태준 씨하고 진희 씨하고
서영 씨하고 오케이. 요렇게 네 분만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내일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제자리 켜놓을 테니까 계속 출력 실습을 이어서 다른 분들도 마저 하시기 바래요. 자, 일단 10분 쉬었답니다.